채소가 판을 치고 부엌엔 뗄감이 없어 그 화가 울타리에 미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밥을 먹되 한 그릇에 나눠 먹고 나들이 할 때는 부자간에 옷을 받고 입고 가네. 이 시는 조선 후기의 김삿갓이란 시인이 당시 농민들의 힘들었던 삶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은 것이에요. 밥상엔 고기 한 점이 없고 밥 한 그릇을 여러 명이 나누어 먹고 옷 한 벌도 온 가족이 돌려가며 입어야 했던 조선 후기 농민들의 눈물 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조선 후기 농민들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웠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농민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오늘은 조선 후기 농민들을 힘들게 했던 당시의 상황과 이를 개혁하기 위해 농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조선 후기의 농민들은 대부분 자기 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양반의 땅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은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곡식을 고스란히 양반들에게 바쳐야 했죠. 또한 남은 곡식으로는 나라에 세금도 내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농사지어도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후기에는 부패한 관리들이 늘어났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세도 정치였습니다. 여기에서 세도 정치란 왕실의 친척이나 소수의 신하들이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말해요. 세도 정치는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그의 아들인 순조가 11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너무 어리다 보니 왕실의 친척들이 저마다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순조 이후 헌종, 철종까지 이어진 60여 년간의 세도 정치로 인해 왕권은 크게 약화되었고 몇몇 신하들의 권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 지방에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이 늘어났어요. 권력을 잡은 신하들은 심지어 지방관리 자리를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답니다. 즉, 이 시기에는 돈만 있으면 지방관리 자리를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편 돈을 주고 지방관리가 된 사람들은 마음대로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등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어찌나 부정부패가 심했는지 이미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은 언제나 끼니 걱정을 해야 했지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농민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힘든 생활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부당한 조세제도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며 봉기한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가 홍경래의 난과 진주농민 봉기입니다. 먼저 1811년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은 몰락한 양반 홍경래의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평안도 지역 차별과 세도 정치의 폐해였지요. 그 중에서도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은 조선 초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평안도 사람은 높은 벼슬을 할 수도 없었고 다른 지역 사람과 결혼하기도 어려웠던 것이지요. 이러한 불만 때문에 홍경래가 농민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킨 것이랍니다. 홍경래는 불과 열흘 만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홍경래의 난은 농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100일 만에 정주성이 무너지면서 끝이 났답니다. 다음으로 1862년 일어난 진주농민 봉기. 이 진주농민 봉기는 토지를 가진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농민들만 세금을 내는 당시의 조세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농민들이 일으킨 봉기입니다. 유계춘과 이계열을 중심으로 진주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자 전국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조세제도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하며 봉기를 가라앉혔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처럼 홍경래해난과 진주 농민 봉기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농민들이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